이종률 학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드님 아, 화면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별일 없으세요? 네, 별일 없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연휴 관련해가지고 그때 출석을 네네네. 어떻게 하실지. 지금 27일 오후부터 해서 네. 3일까지 휴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음, 그래도 좀 어떠세요? 저 예전에 사업할 때는 연휴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사업할 때 연휴를 쉬어버리면 일단 돈이 안 들어오고 또 특히나 이 추석이나 설일 같은 경우는 보너스가 또 나가고 수입은 안 들어오는데 보너스는 지출은 더 늘고 그러니까 전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지금은 이게 프리랜서긴 한데 물론 개인 사업자도 갖고 있긴 한데요. 그거보다도 지금 제가 막 그 뭔가 하고자 하는 거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일상이 다 쉬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무슨 연휴여가지고 기분 좋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네. 뭐 쉬면서 어, 쉬면은 일단은 좋은 것 같고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일정이 이제 공정이 이제 좀 뭐 그죠. 딜레이가 되고 제대로 안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단축을 해서 하고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좀 여유가 조금 있어서 괜찮고요. 네. 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많이 먹은 것은 아닌데 그 네. 되니까 여유가 또 길고 하고 하면은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특별하게 또 할 일이 없는 것도 있고 예, 아, 그래요? 그런 요즘은 처가나 뭐 본가나 이렇게 뭐 하루씩 이틀씩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나머지 시간은 또 남는 시간이고 음. 또 어떤 또 다른 가정들은 또 연휴가 또 길고 하면은 예전처럼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네. 차례 지내고 뭐 가족끼리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 같이 모여서 어디 가자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예. 그래서 또 시골에 가도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예. 지난주 그 쓴 칼럼 보고 어디서 또 연락 와가지고 칼럼 하나 더 써야 돼요. 다음 주까지. 연휴 동안에 그거 고민하면서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 이걸 또 주제를 어떻게 풀어내지, 이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연휴 동안에는 그거, 이제 칼럼을 어떤 식으로 쓸까, 지금. 지금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걸 글을 어떤 식으로 할까. 아직 원고로 입금이 안 돼가지고. 근데 사실 뭐, 예. 그런 게 참 좋은 거죠.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칼럼 쓰려고 책을 지금 몇 권을 사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인용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빌려서 못 보겠어요, 책을. 예전에 빌려서도 잘 봤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은 책을 일단 책이 있으면 제 포스트잇을 아, 요런 거 요거 아시죠? 요거.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요런 거를요. 요번에 한 30만 원어치 넘게 샀거든요. 음, 근데 제가 엄청 많이 써요. 저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딱 보면 여기서 이거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 해가지고 다 붙여놓고 막 이게 책이 막 이만큼 두꺼워지거든요, 막. 근데 그래야 이게 또 보고 나서 분류가 정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래야 내가 책이 엄청 많으니까 그 안에서 막 빨리 찾아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또 외국 원서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한글보다는 네, 빨리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네, 이 네, 많은 걸 네. 다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이번에 아무튼 저거 연구비 한 30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좀 다른 거 저런 거 좀 뭐 좀 논문도 좀 쓰려고 그러니까 영어 논문도 좀 쓰려고 막 하다 보니까 외국 책을 많이 사야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연휴 때 그런 거 봐야 돼요. 계속 눈 뜨면 계속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맞나 이거 아닌가? 막 있어. 네, 재밌는 거죠 뭐 그런 거. 그럼 연휴 근데 또, 때 계획이 네, 네, 네. 어,
그 가족분들하고 지내는 거 이외에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친구분들 만나신다든가 뭐. 친구들하고는 별로, 요즘 안 만납니다. 음, 그 만나봤자 불필요한, 얘기 많이 하고, 또 예, 뭐, 이렇게, 또 어떤 음주, 가무,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별로, 예. 피합니다. 한성수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종래 하고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제 연휴인데 연휴 때 각자 집에 빌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얘네들하고 어떤 식으로 또 그를 조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요새 들어서 좀 고민 있는 게 어, 요새 좀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 근데 그거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걸 꿈꿨던 시기에는 이게 내가 살아생전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또. 이게 내 지금 소위 말하는 내 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해주고 있어요. 얘가. 두 가지 일 중에서 이 비율을 정확히 50, 50으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 생활의 기반을 다져주고 있는 일에 한 60, 70 정도 해주고 내가 정말 오랜 시간 하고 싶었던 요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한 30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율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나이 먹으면 좀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사회에 물을 먹고 일정 부분 꿈은 꿈대로 남겨놓고 현실에 좀 안주한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 현실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70대 30이었던 게 80대 20이 되고 90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지금 돼가지고 약간 40대 60 됐어요. 이게 한 60 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 막 투입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지난주에 쓴 칼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 칼럼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NTSB 캐럴 관련해가지고 그런 접근한 글이 없어가지고 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필해가지고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락을 했고 근데 수락을 딱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큼 그 며칠 만에 안 써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근데 이거는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칼럼이란 거 써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이거 하려고 며칠째 머리 싸매고 진짜 뭐야 양화되게도 몇 번씩 생각하고 이러다 이 생을 접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진짜 막 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20만 원? 이 가성비 엄청 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매력이 있어요, 이게. 매력이 있고 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도 할 줄도 알고 뭐 컨텐츠나 이런 것도 만들 줄 알고 그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안전심이나 이런 거 제가 다 찍은 거잖아요. 편집 다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할 줄 알고 하는데 그런 거보다도 일단 영상 편집이나 이런 컨텐츠는 전달도 쉽고 보기도 좋고 지금 시대 흐름하고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소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장비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다르잖아요. 이건 생각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투고를 했을 때 그쪽에서 검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촘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계속 검증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되게 그런 게 많은데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제안이 막 들어왔는데 그건 아직 좀 고민 중이고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SH공사 서울 그 네, 주택도시공사 있잖아요. 거기 본사가 저희 개포동에 있거든요. 네. 거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건설 안전제도 비교 연구하는 과업이 있어요. 그거를 어느 학회하고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 기관하고 해가지고 그 과제를 따서 6월 달부터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뭐 하냐면 수시 보고 그쪽에서 보고하고 저는 가서 뭐야 뭐 한다고 그래야 되죠? 점검이 아니라 뭐지? 인스펙션이 아니라 뭐 하는 거지? 지도도 아니고 뭐야? 아무튼 그 심사위원이 저까지 포함해 3명인데 제가 그들이 과업해온 걸 딱 보고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거는 방향하고 안 맞다. 근데 심의하는 거 심리위원, 심의. 네, 그렇죠. 심의위원, 네. 심의하는 건데 제가 오늘 가서 지난달 가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기 싫은 거를 따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데 이 결과물이 야, 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막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과제가 1억이 넘어요. 큰 돈이잖아요. 6개월만 하는데 1억 넘으니 그렇죠? 자금 그리고 본인들 다 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은 각 학교의 교수들이고, 그러니까 다 존중받는 일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학생들 앞에서는 왕일 텐데, 내 앞에서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한테, 뭐, 과업이, 이건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막, 근데 반대로 딱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왜냐면, 딱 해온 거 보면 이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게, 제가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 보고라고 이제 중간 보고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해왔던 과업을 제가 한 이틀 동안 면밀하게 검토해봤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내가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과업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걸 평가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이건 해석의 영역이라든가 이해의 영역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도 잘못됐다 그러면 서로 간에 뭐 논리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좀 신랄하게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온 거 보면 이건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 이거. 사실관계. 이건 법령만 따져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오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안전보건에 있어서 건설업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교 연구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현실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국내 현실에 대한 비교가 분석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분석 가지고 외국법하고 비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도 그러니까 어떤 얘기라고 썼냐면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 36조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 참여를 독려하는 조항이 있다. 36조 2항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근거 조항만 있고 실질적인 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열받네. 그러다가 딱 이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여기 다 박사님들이시고 지금 뭐 전문가들이시라고 해서 이걸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근거만 있고 근거.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36조 2항에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러지 않냐고 그러더. 그러다가 아니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위험성 평가라고 이거 지금. 그리고 그 고시도 얼마 전에 바뀌었다. 고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근로자 참가 조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다. 이건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그냥 팩트인데 팩트. 그냥 찾아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화가 난다. 나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아깝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꿈꿔왔고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제안도 있고 막 그걸 하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그 비율 자체가 점점 변해가지고 내 기반을 삼고 있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들처럼 하는 게 맞는 건가? 수입의 기본기를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왜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 그냥 이렇게 욕먹고 말지. 어쨌든 시간은 흘러갈 거고 과업은 뭐 SH에서 안 받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 비용 하면서 내 생활이 윤택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그거를 제가 그 생각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 같다. 진짜 인간적으로.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데 연구원으로 본인 이름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제가 몇 가지 더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자료가 아니래요. 그 무슨 소리예요? 실제 자료가 아니래요. 그 무슨 자료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토론한 거래. 아니 본인끼리 토론한 걸 저를 왜 줬죠? 그러니까 저기 위원님 드리라는 말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큰 일이라고. 이게 공식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 내에서 공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모여서 토론한 수준 자체가 이 정도라면 이 보고서는 안 봐도 뻔하다 이거. 그러니까 기본 사실관계조차 확인도 안 하고 토론할 정도면 나중에 이 공식적인 이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그리고 지금 둘러대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안 한다 그러면 되지. 왜 매를 버세요?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또 막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넘어갈 거고 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저 최재강이라는 다시는 볼 거 아니니까 올 12월 20일까지만 버티면 1억 넘는 돈 나한테 오니까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 엄재민하고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뭐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일단 오늘 큰 줄기가 이 명절을 앞두고 집안의 빌런들하고 어떻게 조우하냐 이게 가장 큰 주제이긴 한데 그거보다도 내가 오랜 시간 꿈꿔왔던 어떤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회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 자체가 있어요. 내 수입원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면 뭐 크게 등치시키면 A는 이상적인 거, B는 현실적인 거.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점차 그러니까 역량을 투입하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이쪽 이상적인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서 한 예로 들었던 게 오늘 제가 어떤 심의 갔을 때 가서 경험했던 걸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오늘도 또 브라질 대표팀 네네. 유니폼을 또 입고 오셨네요. 아, 잘 어울리세요. 요즘 축구를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어울리십니다. 그 엄재민 아버님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물론 이상과 이제 현실 우리 저기 학교에 조율, 입학하신 예.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없으니까 이제 더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겠지만, 예, 글쎄요, 뭐, 지난주에도 잠깐 비슷한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셨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예. 지난주에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예. 근데 뭐, 지금쯤, 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적절히 잘 조절을 하면서 가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 저는 칼럼이고 뭐고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 너무 많이 들고 시간 들인 거에 비해서 돌아오는 거 별로 없고 교수님은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계신 그런 거 아닌가요? 씨앗이요. 칼럼 쓰시고 예 하시는 게 예. 예. 그 사실은 뭐랄까 어저껜가 그저껜가 저기 외국에서 어느 학회에서 메일이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어 논문 투고한 게 실린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연락 왔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의학 전문 그 학회인데 저널인데 네가 쓴 그 논문을 잘 봤다. 주제가 흥미롭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저널에 좀 실어 줄래? 그러니까 투고할래?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의미 있고 주제가 어떤 내용을 쓰신 거세요? 얼마 전에 투고한 거는 그거였어요. 그 근거역계 질환 자체가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아, 이 정서적인 아, 이 스트레스 반응 자체가 신체적인 어떤 위험으로 어떻게 전이되는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쓴 거였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좀 뭐랄까 주제가 신선하다. 네가 했던 또 다른 방법을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해서 다시 우리한테 좀 투거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려면 또 이제 한 3개월은 또 주구장창 그거 잡고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돈 되는 거 아니고 이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막 머리 아파가면서 막 이제 왜냐면 걔네가 보통 요새 좀 올랐던데 보통 학회 같은데 외국 학회 같은 경우가 음, 논문 최종 단계에서 투고되면 한 150달러 정도 받거든요. 어쨌든 돈 내야 음,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실적이 잡히죠. 아주 좋은 실적이 잡히긴 한데 그거 이외에도 다른 거 막 이제 결국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거나 뭔가 했을 때 이게 다 연결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혀 딴 거가 아니라 그러면 근데 다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이 또 물리적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딱 있으니까 이게 주어진 일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그냥 먼저 약속된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씩 하나씩 쳐내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오전 3시 정도 일어났나? 이게 머릿속에 자꾸 그런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 3시 정도 딱 일어나서 연구실 가야 되겠다. 연구실이 제 집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어제 기상을 오전 3시에 해가지고 결국 연구실 나가는 시간이 오후 7시였고
그것도 연구실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앞에서 밥 먹고 다시 왔어요.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아, 이게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우리 그 일반적으로 지금 한셀리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고. 도망갈까? 싸울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단계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 스트레스 반응이 안 끊어지면 소진 단계로 넘어간다. 근데 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씨, 오늘은 좀 들어가기 싫은데? 왜냐면 근데 들어갔어야 돼요. 어제 오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심의할 거 또 계속 보면서 새벽부터 오늘은 새벽 2시에 일어났나? 왜냐면 전날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있었으니까 오늘 가서도 제가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가서 만약에 안 보고 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최정현 교수님 그러면 요거는 과학 관련해 가지고 한번 피드백 주시죠라고 했을 때, 뭐 잘하셨는데요, 뭐 요거 해가지고 다음 달에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자존심인 거죠. 좀 그러기 싫은 거죠. 좀 뭔가 좀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고 잘못됐는데 잘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근데 그러려면 그 어떻게 보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계속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칼럼도 아, 교수님 잘 봤는데 요 내용을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좀 투고가 될까요? 뭐 안 될 거 있을까요? 자, 알겠습니다. 아이씨 다음 주 일정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경험상 그런 거 뭔가 제안이 왔을 때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일정이 좀 바빠서 다음 달 기사로 좀 넣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음 달로 이월시켜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지 저를 찾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유명하면 어느 궤도 이상 올라갔으면 이제 하겠는데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밀어봤자 시간 벌어봤자 제가 다른 거에 시간 쓰지 그거를 더 깊이 있게 뭐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기니까 만약에 또 시간을 밀어서 확보해 놨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매력적인 일이 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약속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게 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 그런 제안이 좋았을 때 한계선을 딱 긋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죠. 작가들이 글을 왜 잘 쓸 수밖에 없냐?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감을 정해놓고 어쨌든 그 안에 내가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알아서 제가 이제 그 주변 스케줄 정리 다 하고 아까 우리 이종래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봐야 아무 효과 없는 사람들 안 만나고 내가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양갈래에서 요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상적인 부분을 계속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단계에서의 소진 단계로 넘어가 버릴까 봐. 왜냐면 어제처럼 오전 3시부터 가야지 하고 있다가 겨우 오후 7시에 나갔는데 학교 앞에 가서 밥만 먹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 심리적 저항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근데 반대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요것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이라는 게 좀 되면 컨트롤이 될 거 아니에요. 제어가 좀 가능할 텐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이 앞 시간에 그 안전문화 라이브 강의할 때 지금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 학교 지금 마지막 학기인가 그럴 거예요. 마지막 학기이기도 하고 원래 그분이 지금 저기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석사 과정을 패스해가지고 그냥 논문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논문 쓰고 있는데 저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논문 쓰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도 보기도 하고 필요한 건 이제 뭐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잘 돼가세요?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돼갑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돼갈 수가 없거든요. 안 써보면 잘 돼갈 수가 없어요. 맨날 멘붕에 빠지고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로 대답한다는 건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으면 그런 대답이 그리고 그 대답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로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행연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제가 찾아가지고 새내년구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보내드리면 계속 캔슬을 놓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졸업한 석사 과정 지난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선행연구를 할 만한 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이 다 영어 논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 시간에 한 40분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40분 동안 떠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방법.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막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제가 그 논문 지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석사과정 학생들이 매 학기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저한테 논문 초안부터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학우님 지도교수처럼 똑같이 그런다고. 왜냐면 논문 구성을 할 줄을 모르니 선행연구나 뭐 이런 거 만약에 찾아오라 그랬을 때 제대로 된 걸 찾아올 왜냐면 그 구성이나 이런 거를 내가 모르니까 제대로 된 논문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 과정을 계속 시킨다고. 그 과정 찾아보는 거 검색하는 거 우수 논문이란 무엇이냐 어떤 논문을 내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계속 보게 한다고. 영어 공부도 똑같다고. 영어를 우리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화가 돼 있지 않아서 당연히 독해하는데 어렵고 한국어보다 당연히 이걸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거기다 주저앉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습관화해야 된다. 습관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려면 내가 매일 영어 공부 독해 일단 독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취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접근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노하우를 다 풀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을 다 보여드렸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 아직도. 그걸 40분 동안 얘기했네. 아무튼 그게 돼야 외국 문헌을 읽죠. 외국 문헌을 읽어야 국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해안을 보죠. 그래야 다른 시각으로 계속 이렇게 보면서 또 나만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좀 비상해지고 독창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의미 있는 연구가 쭉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받았네요. 영어 논문도 써야 되고 칼럼도 하나 더 써야 되고 또 다른 논문도 실어야 되고 지금 심의도 해야 되고 하실 게 너무 많으신데 시간은 예. 없으시고 아니, 시간, 그러니까 하다가 쓸데없는 걸 하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시는 거 아니신가요? 근데 이게 또 오른쪽, 어느 또 누군가 그런 왼쪽도 얘기 이렇게 했어요. 보고. 제가 8월 달에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8월 달에 온라인 강의만 42개 찍었어요. 온라인 강의 42개. 하루에 막 가서 10시간씩 찍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촬영팀이라 이런 사람들이, 우와, 교수님 체력 진짜, 뭐, 그리고 저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막, 외부 강의 나가거나 했을 때 마이크 안 쓰거든요. 그냥 육성으로 그냥 해요. 한 번도 목이 쉬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42개 하고 얼마 전에 또 다른 데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10개 더 찍어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결국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기로 했냐면 이제 어 외부 강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지금 약속된 데가 1년치 스케줄을 한 네 군데서 주겠다는 거예요. 1년치 스케줄을.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거죠. 이거 1년치 스케줄이 딱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다는 거는 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감 확 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안 따를 이유도 없는 거고. 그거 기본적으로 하고, 또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게 안전보건 강의, 요번에 이제 안전보건 교육 고시가 바뀌면서 대부분의 안전보건 교육 전문 기관들이 온라인 교육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음, 음,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 하던 사람들이 온라인 강의 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안전심리니까 안전심리에 대해서 안전심리도 굉장히 방대하죠. 그중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그중에서 불안전한 행동, 그중에서 휴먼에러, 그중에서 휴먼에러 배후 요인, 그중에서 근본 원인 요거만 가지고 한 시간 해주세요. 그 떠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하고 계속 그 소통해 나가면서 눈빛으로 소통하고 분위기로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주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끊어질 것 같으면 또 다른 얘기도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시간 강의하면 주제에 대해서 한 6대4 정도 된 것 같아요. 주제 한 60 정도 얘기하면 40은 딴 얘기하면서 이제 어쨌든. 근데 온라인 강의는 그 6대4가 100%다 이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또 막아 뜨면 안 되잖아요. 말하다가 제가 말을 끊어버리면 누가 대신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 떠들어야 되는 1시간을.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강의해가지고 또 그런 분도 봤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이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그리고 최근에 어 그러니까 제가 왜 42개나 찍었겠습니까? 제가 잘해서 찍었다기보다 이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막 주제에 관련해가지고 떠들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스크립트를 짜와가지고 그거 읽는 분도 있어요. 프롬프트에 그냥 이렇게 띄워가지고 읽는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도 저는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이게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온라인 그 라이브 강의 쇼도 11번은 저밖에 없을걸요. 사적 사이버 데이스 저만 11번씩 하는데 이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 어떤 주제를 갖고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성하고 잘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안에서도 간극이 자꾸 생겨서 아까 그런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내 경제의 기반을 쌓아주고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좀 더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많이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점점 주문이 막 늘어나고 근데 이게 사실 앞서서 했던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 만드는 것 뭐 그런 스타일과 같이 무슨 촬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계속 굴리고 굴려가지고 계속 정리하고 정리해가지고 어떤 정제된 표현으로 딱 형식 있는 글로 예를 들면 칼럼이면 2,500자 아니면 특별 기고다 5,000자 이 안으로 딱 이걸 딱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쓰기 전에 기본 얼개를 어떻게 구성하지? 단락을 몇 개로 나눌까? 이 주제어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지? 앞에서는 어떻게 한 방을 주지? 뭐 이런 거 이거 머릿속으로 이미 다 끝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탁 풀어놓기 전에 뭔가 단락으로 탁 한번 끊어보고 이 단락에서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연결하지? 막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머릿속으로 계속,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글로 풀어내는 시간은 얼마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2,500자 정도 되면은 A4 용지로 뭐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 쓰는데 한 4시간 걸린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타이핑해서 쓰는 시간이 4시간이지, 그 타이핑 4시간 하려고 몇 배가 뭐야? 열 배가 뭐야? 훨씬 더 많은 시간은 그거 막 고민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약간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여사친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첫째 애 낳을 때 막 소위 말해서 자기 죽을 뻔했다고 막 남편도 팔 뻔했대요.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시간 좀 지나면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야 너 그렇게 남편 그럴 뻔했다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약간 칼럼 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게 뭐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막 할 때 논문도 마찬가지고 영어 논문 같은 것도 막 그거 할 때는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몇 개월을 막 거쳐가지고 이게 딱 이게 통과돼가지고 그러니까 딱 이게 날라오면 이게 너무나 즐겁고 근데 우리 그런 즐거움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도 나 혼자 얘기 다 했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이상적인 게 있고 저 뭐냐 일상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극이 이제 점점 그 구성비가 평형이 유지되지 않고 깨졌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뭐 무 자르듯이 이렇게 싹둑 잘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아무리 정리를 하고 나름 교통 정리를 해서 네, 난 이제 이쪽으로 해야지라고 하더라도 네, 또 뭔가 또 나를 자극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냥 자연스러움 아닐까요? 예, 음, 그걸 너무 막 그거를 막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지 하는 자체가 또 강박이 되어가지고 안 네. 좋은 영향, 안 좋은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음. 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왜냐면 약속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내 대신 뭐 글 써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써준다고 해서 그 글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챗GPT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한번 관련해서 좀 사용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 걔네들 한성순 하고님 좀 어떠세요? 그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고민 이런 것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는 편이세요? 저요? 네, 어, 일단은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정해요. 우선순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거에 시간 분포도를 많이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선택을 보통은 해요. 어, 근데 그 우선순위가 네, 제 이상적인 게 1번으로 잘 가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주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걸 1순위를 놓고 제 이상은 보통 3순위나 5순위에다 보통 놓고 그거에 맞춰서 시간을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 그리고 순위가 뭐 3순위나 5순위면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제 공부하는 시간이 제 이상이잖아요. 그쵸, 저한테는.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제 생활은 가장 제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포도인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이상은 약간 사이드 시간을 그 조금 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냥 임팩트 있게 딱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탁 놓아야지 아까 교수님처럼 운전하는 중, 식사하는 중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제 패턴이 완전히 깨지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지금 라이브 강의, 좀 이따 오늘 못 본 강의 시간에만 임팩트 있게 딱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제가 정한 순위, 뭐 아이거나 가정생활이면 거기에 또 맞춰서 임팩트 있게 들어가면 크게 간섭은 받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순위에 놓고 움직여요. 그래도 제가 장가를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곧 가실 겁니다. 이정우 학우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저걸 언제 하냐 저걸 또 어떻게 하냐 하는 이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선배들이 옛날에 그러시다고 야 시간 지나면 다 돼 있어 음, 어, 어 이 그게 진짜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뭐 더 집중을 하고 해서 이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음, 물론 몸은 이제 힘들고 막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압박감 느끼고 하고 하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안 되려고 이렇게 너무나 막 그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그 어떤 압박감 같은 그런 걸 안 느끼려고 미리미리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게 어떤 때는 정리가 잘 돼서 일을 잘 진행을 할 때도 있지만은, 안 될 때도 또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또 돼 있더라고요. 음, 음,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입니다. 음. 많이 힘드시겠지만, 많이 아니, 뭐, 여러 가지 예. 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힘들고 그런 거, 아니, 저기, 사람들이 안 찾는 게 가장 힘들죠. 뭐 음, 찾는 건 기분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어, 왜냐면 아무도 안 불러주면 선생님, 이게 최악인, 교수님 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네,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이제 저 돈도 벌면서 하고 네, 싶었던 일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거 하고 싶으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또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저희 학생들도 또 여러 가지 많이 또 나눔을 해주시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네.
이, 뭐랄까, 좀 좋은 어떤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은 말씀하시는 거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또. 음.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한 달에 외부 강의를 한 몇 시간 하려나? 한 50시간 하려나?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외부 강의는 한 50시간 정도 하는 것 한 달에? 같은데, 한 달에요? 한 달에? 네. 내년엔 더 한 달에?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마어마. 그게 적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뭐 돈 버는 거로 생각하면 소진될 텐데, 음, 물론 돈 버는 거라도 뭐 작은 돈은 아니겠죠. 그 정도 벌면 뭐. 왜냐면 다른 잡도 있는데, 외부 강의 뭐 그렇게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그 성과가 나오려면 교육생들이 알거든요. 이 강사가 딱 올라갔을 때 벌써 예를 들어서 한숨은 안 쉬지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풀 충전된 에너지로 막 떠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의무감에 와서 떠드는 건지는 이제 듣는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목요일인 것 같네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딱 했는데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안전심리 2시간 강의를 딱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명함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외부 강의할 때 처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 만한 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지 뭐 연락처 뭐 명함도 안 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명함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명함 주니까 보통 근데 명함 줘도 연락 많이 안 오는데 이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예산하고 당진에서 안전관리자 협의체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수님 강의 특강 좀 의뢰하고 싶은데 좀 와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얘기가 8월 달인가, 근데 8월 달엔 도저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온라인 강의 42개 찍고 막 이래. 정신 하나도 없어서 갈 시간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8월 달에 얘기된 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일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저기 온양 민속박물관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뭐 탈춤 추는 건가? 뭐 하여튼 그래서 충분히 가겠지만 온양이면 뭐 집에서 여유 있게 가면 한 2시간 반이면 가겠지 뭐 충분히. 근데 그날 어디서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아니 그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교수님 그날 오전에 혹시 시간이 되냐고. 당연히 오후 2시에 강의가 잡혔으니까 오후 2시 40분 3시보다 한 20분 빨리니까 오후 2시 40분에 강의 잡혔으니까 제가 이동할 시간 생각하면 12시에 나가야 되니까 오전에 어디 가서 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일정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줌으로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줌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줌으로 강의하는 건데 안전보건 전문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대재해 사례 연구하는 거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줌이잖아요. 줌이에요? 어디 안 가세요?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냥 제가 줌 강의도 많이 이거 많이 이제 해가지고 이게 줌 강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 강의하던 분들이 잘 못해요, 이거는. 이것도 마가 뜨면 안 되고 또 컴퓨터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딱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요?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근데 딱 생각해보면 조금만 그럼 9시부터 지금 12시 끝나고 바로 가면 되겠네? 오케이, 좋아요. 할게요. 딱 했어요. 어, 12시 좀 전에 끝나가지고 이제 옷 연구실에 딱 이렇게 하고 내려갈 때 또 꼭 졸면 안 되니까 아메리카노 또 아이스 하나 딱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2번 사고 날 뻔했어요. 졸다가 헤드뱅잉 막 이렇게 하다가 앞차 들이받을 뻔도 하고 겨우 갔어요. 사고는 안 나고. 가서 딱 했는데 그날 행사에 원래 고용노동부 그쪽 지역 과장이 와가지고 뭘 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뭐 일정 때문에 못 와가지고 빵꾸 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금고리라도 좀 한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2시간 원래 약속된 게 2시간이었는데 한 2시간 좀 넘게 떠들었죠. 이렇게. 근데 막 이렇게 떠들고 어, 그날 강의 딱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아침 8시 40분에 강의가 4시간 또 있었어요. 현대건설에서. 이게 내가 나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 다 2시 40분부터 해가지고 5시 정도에 딱 끝났어요. 근데 서울까지 올라올 엄두가 안 나는. 왜냐면 여기 내려올 뭐랄까, 때도
전혀 이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 두 번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뭐 지금 올라간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올라가면 서울 초입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한 4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지인 만나가지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 10시 정도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10시가 올라가려고 딱 하다가 결국 그날 못 올라가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현대건설 가가지고 한 4시간 딱 떠들고 이제 끝나고 집으로 딱 가는데 와, 온몸이 나른 너건너건해지면서 그 다음날 또 뭐가 있었냐면 토요일 날 제가 나온 대학원에 그러니까 제가 나온 그 대학원에 지도 교수님 산하에 연구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학생들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근데 그 모임에서 대부분의 이제 논문 관련해가지고 우리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이 뭐 논문 많이 안 써봤으니까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기로 한 시간이 아니라 2시간 정도 제가 논문 강의를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또 그 다음날 떠들고 막 준비하는 거죠. 이제 논문이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안전연구 방법론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강에 보면 논문 표준은 사회적 공소시가 없습니다는 그거를 좀 변형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떠들 거.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전에 다른 행사가 또 있으니까 제가 아침 6시에 이제 연구실 가가지고 그날 쫙 일정을 다 끝내고 오후 한 5시 정도인가? 오후 한 5시 정도? 근데 그날까지 뭐 하기로 또 약속했었냐면 제가 8월 달에 라이브 저 뭐냐 8월 달에 온라인 콘텐츠 42개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27개는 제가 온라인 콘텐츠를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까지 내야 돼요. 그 사람들 그걸 보고 이제 문제 풀이 그거 다 교수자가 다 내고 해설까지 다 붙여줘야 돼요. 27건 했는데 나머지 거를 줘야 되는데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이제 6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거 한 거죠. 문제 내고 해설 다 붙여놓고 딱 11시에 끝났어요. 이제 칼럼을 써야 되겠다. 따는데 이런 식으로 칼럼 쓰려는데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몸도 피곤하고 이게 지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일요일 날 오전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가자. 따는데 결국 그날 오후 5시인가? 오후 7시에 연구실 앞에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밥만 먹고 다시 집에 이렇게 딱 오는. 왜냐면 월요일 날 오늘 심의가 있으니까 또 그거 다 읽어봐야 되니까. 영문 자료도 읽어봐야 되고 또 내가 심의하는데 내가 또 이거에 있어서 잘못된 거는 내가 뭐 얘기를 해줘야 또 되니까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또 살펴봤다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또 오늘 또 오후에 라이브 강의실 있지 않습니까? 7시부터 4시까지 돼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또 교수님 좀 당진에서 또 쉬셔야겠는데.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성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 내 적성에 잘 맞고 하니까 이거 하는 거지. 만약에 누가 억지로 시키면 이거 할까? 못할. 안 하죠. 내가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근데 어쨌든, 교수님, 교수님, 네? 온양민속 박물관 쪽 언제 다시 또 오실 계획은 없으세요? 온양민속 박물관? 저희 집 앞에 오셨던 것 같은데, 아, 말씀 그래요?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그, 아산, 아, 맞아요, 맞아요, 아산시청 예, 예, 쪽,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오셨으면 여기 아산 온천도 좀 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온천이 문제가 계셨다 아니라, 하셨어요. 아니, 온천이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그러니까 요새 참, 그래요, 아무튼. 아무튼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한 박자 쉬셔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즐거우고 좋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안 불러주는 게 최악인 거죠. 불러주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충분히 재밌고 좋지만 이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뭐 칼럼을 더 쓴다든가 논문을 더 쓴다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더 한다든가 이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그건 돈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게 내 자신의 이 성취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거보다 근데 어쨌든 예, 이 물리적인 시간 내에서 그리고 불러주는데 또 가야 되고 남은 시간 또 이동하면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그 한성근 학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 포기하면 되는데 이 포기가 안 되죠. 둘 중에 뭘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왜, 뭐
외부 강의해달라는 것도, 아유, 그걸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참 요새 그런, 근데 또 심의나 이런 것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참 즐겁고 행복하고 좋긴 한데, 이 어떤 접점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중용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구나. 뭔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정도로 걷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죠. 근데 오늘 이제 나름대로 제 자신의 선물을 한번 했습니다. 개포동에서 그 SH공사에서 심의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7시까지 라이브 강의 해야 되는데 심의가 4시 반에 끝났나? 4시 반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2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만에 끝나가지고 4시 반에서 이제 개포동으로 쭉 이제 강남에서 넘어오는데 아, 이거 잠깐만 이대로 갔다가는 또 7시에는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대로 갔다가는 저녁을 뭘 먹지? 아,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학교 근처에 그 세종사이버대 근처에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갔어요. 돈가스 먹다 울기는 처음이에요. 매운, 돈가스가 매, 매운 돈가스였나 본. 아니 돈가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돈가, 이게 와, 딱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제가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제가 정중하게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수긍하는 사람처럼 돼요. 나 전혀 그런 일하는 사람 아닌데 딱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는데 뭐 왜 왔어? 막 이런 식의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딱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 제가 항상 모르는 식당 처음 가는 식당 가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여기 시그니처가 뭐예요? 제일 자신 있는 게 어떤 거세요? 만드는 사람이 가장 자신 있다는 걸 먹어야 맛있으니까. 근데 그 뭐지? 또 까먹었네. 하여튼 어떤 등심인데 무슨 등심 카츠가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치즈 카츠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럼 치즈 카츠 하나랑 이거 카츠 2개 딱 주세요. 누구 오시나요? 아니요. 저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데 2개 딱 나왔어. 치즈 카츠부터 먹는 거야 이제. 치즈가 딱 먹었는데 이게 여러분 예전에 골목식당 보면 연돈이란 돈가스 집 있어요. 거기 백종원 씨가 그거 먹으면서 치즈같이 먹으면서 치즈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던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치즈도 엄청 많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먹었는데 그리고 이 빵가루가 와, 이 튀김 정도도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의- 맛있어서 제가 의외의 거기 처음 맛집이에요. 갔는데 그 주방장 저기 셰프분도 처음 봤는데 제가 하나 딱 먹고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딱 그랬더니 그분이 뭐 드셨는데요? 치즈카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건 치즈카츠가 가장 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럼 뭐가 가장 상급이에요? 요, 아까 가브리 등심. 가브리 등심을 시켰거든요. 가브리 등심이 가장 자신 있대요. 근데 딱 봤는데 비주얼적으로 일단 치즈카츠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막 그런데 가브리, 요거 한번 먹어볼까? 가브리를 딱 찍어가지고 그 소스에 딱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소스 하지 마시고 그냥 본연의 맛을 그냥 즐겨보시오.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딱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다 먹을 때까지 누구 쳐다도 안 보고 한마디도 안 하고 고개만 계속 끄덕끄덕. 와, 이럴 일이야, 이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우리 세종사이버대에는 우리 학과장님이 이수영 교수님부터 해서 이재훈 교수님에서 최재남 교수 다 끌고 가가지고 심지어는 지난주 토요일이 우리 학교 축제였잖아요. 축제에서 축제 음식 하나도 먹지도 않고 그 교수님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돈가스를 그렇게 먹었어요. 오늘 제가 7시부터 라이브 강신했는데 그래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저 돈가스집 들리면 늦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 한 번 지나간 끼니는 돌아오지 않아. 그걸 가가지고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뭐 먹을까요? 교수님 드시고 싶으면 다 드세요. 그럼 제가 일단 치즈카츠하고 그 뭐냐 가브리엘. 저 가브리엘. 가브리 가브리 등심하고 2개 일단 줘보세요. 카레도 먹을까? 근데 딱 보니까 교수님 근데 오늘 저녁 일정 없으시나 봐요. 7시에 일정이 있습니다. 어디서 있어요? 농원에서 했는데요. 그럼 3개까지 드실 수 있을까요? 그래 2개만 먹고 딱 왔는데 2개를 제가 주문 딱 하고 하나만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순서 좀 뒤늦게 갔으면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그래도 하느님이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살았다고 나한테 또 선물을 준 거야. 먹고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어떻게 돈가스가 진짜 그 셰프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저희 가게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신 분도 별로 없죠. 이렇게 많이 오시면 이 느끼해가지고 한참 뒤에 다시 오시는데 안 느끼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게 어떻게 느끼해요? 저 튀김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막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와, 그래서 사실 선생님, 거기 제목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막 그저께도 우리 대학원 그 연구실에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다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거기 이름이 뭐예요? 아씨, 이름이 모르겠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 메뉴에 빠져가지고 뭐 간판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내가 얼마나 그거 확 빠졌으면 나머지 뭐 지금 막 저보 가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가는 길은 알아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상호 이름도 모르고 근데 제가 토요일 날 하도 다음번에 그게 맛있다 메모하셔가지고.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그 요번에 졸업하시는 그 분이 박사님, 그래도 어디 근처인 줄 알 거 아니냐고. 어디 근처인 줄, 아차선역하고요. 막 검색해서 이름은 알아냈어요. 도톰카츠입니다. 도톰하다 할 때 도톰카츠. 보통 진짜 끝내줘요.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또 혹시 세종사이버대학교 주문관에 오실 일 있으면 제가 무조건 살게요. 오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같이 가서 진짜 일단 치즈카츠 하나씩 이거 쭉쭉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가브리 카츠, 그거는 진짜, 이거 아, 저기 뭐냐, 우리 중간고사 20번 문제로 중간고사 20번 문제 아, 어떻게. 교수님이 최애하는 가스집 이름 라이브 강의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근데 진짜 나중에 한번 우리 학우님들 좀 뵐 수 있으면 한번 오시면 제가 같이 좀 가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수님 술을 지금 9시인데요. 네, 라이브 강의 끝인가요? 네, 꺼야죠. 이제 가야죠. 또 딴 데 하나 더 있어가지고. 9시부터요? 네. 아, 나 저번에 엄재민 님이 그 중대재해처벌법 맞다. 기다리고 아니 있었거든요. 저기 뭐야 좀 끊었어야죠. 나 진짜 미치겠다. 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 근데 미치겠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이제 그 위험성 평가를 이제 공단에서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우리 학우님들이랑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잠깐만, 한성수 학우님. 중대재해처벌법도 뭐 얘기도 예, 예. 했었지만, 예. 한성수 학우님 그럼 어떻게 초대하지? 초대할까요? 네? 제가 이게 라이브 강의실 다음 거 저기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초대할게요, 제가. 뭘로 어떻게 초대하지? 저기 엄재민 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만 초대한다고 되나요? 네? 아니면 다 이렇게 다 가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저는 다음 시간에 갑니다. 네. 같이. 다음 시간에. 음, 네. 음. 그게 뭐, 엄지민하고님은 안전요구 근데 방법을 그게 막, 안 쎄- 들으시나? 어떤 수업냐? 다음 라이브 강의실에 참석하시나요? 9시부터 교수님 어떤 수업이죠? 안전요구 방법론. 안전 연구. 그거는 제가 신청 못했습니다. 이번 학기 때는. 네. 예, 예. 지금 빨리 얘기하죠, 야, 그러면. 다음, 9시인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우리가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위험성이 뭔지, 위험성이 이제 어떤 거라는 위험성을 딱 정해서, 위험성 평가 이제 문서를 딱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향후에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제 현장에 시찰 나오거나, 이제 그 감독하러 나왔을 때, 이제 그게 중점적인 내용이었었거든요. 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좀 이해는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퍼상으로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또 한 가지 이제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근로자. 현실적으로 작업을 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어필을 하고, 또 그분들과 같이 공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음, 서류상만이 아닌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그렇죠. 예. 보겠다고 하는 네, 네, 그런 네. 주된 교육 내용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내가 오늘 돈가스에 또 갑자기 너무 행복해져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돈가스가 중요한 게 아닌데. 위험성평가 관리 감독 방향이 예.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참. 근데 근데 딱 핵심은, 맛있어요. 핵심은 딱 그 부분이었었어요. 네. 네. 핵심은. 네. 그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 요번 주에 제가 돈가스 얘기는 끝냈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거 갖고 얘기는 안 하고요. 다음 주에 그 위험성 평가 관련해가지고. 저도 사실 올해 4월 달에 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서 발제한 게 있어요.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그게 고시 확정되기 전에 뭐 그거 네. 관련해서도 얘기 같이 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 PPT 제가 만든 거 같이 띄워놓고 발표하듯이 제가 말씀도 드리고. 음. 근데 뭐 결국은 제가 제안한 거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은 전혀 그 고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음,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죠. 이 위헌수 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법제화되고 어떻게 강행적 규정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했고 고용노동부가 그리고 50면 사업장에 있어서의 위헌수 평가 이행률이 떨어진다는 그게 이행률이 왜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단순하게 위험성 평가 단계에서 절차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한다. 그중에서도 위험성 추정이라고 하는 게 어려워한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에서 위험성 추정을 뺐다라고 얘기한 게 골자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뭐 예. 어느 나라에 있는 위험성 평가에서도 그리고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 어느 코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건 본 적이 없는데 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고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근데 지금 이것도 얘기하면 또 한 시간짜리인데 지금 엄재민 하고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절차는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관리감도 그렇게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 아니에요, 그게? 말이 네. 됩니까, 그게? 이거 참,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 위험수습과 관련된 고시 보면 8조에는 절차가 나와 있고 근데 절차에 지금 3호가 없어져서 삭제돼 있어요. 3호가 위험성 추정이거든요. 근데 추정 단계에서 단서 조항도 되게 웃긴 게 1억 원 미만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전조사 안 해도 된다고 그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어떤 논리적 이게 뭐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7조에 보면 위헌수표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규정해 놓은 그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또 빈동광다가 나옵니다. 완전히 코미디예요, 지금. 지금 제 얘기 이해 하나도 안 되시죠? 아니야. 뭐가 이상? 근데 8조, 7조 어느 막 정도, 이러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그걸 조금 교수님이 예, 잘하듯이 예문하고 뭐 이렇게 예, 예. 매칭이 조금 그, 되면 더 빨리 예, 이해할 그거 것 제가 같아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다른 국제 기준 다 긁어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문 8조랑 7조랑 미스매치 된다는 거죠. 8조에서 이렇게 음, 했는데 실질적인 이해 방법에 있어서는 그 전에 거 그대로 회귀시켜 놓고 그리고 또 뭔가 제안이라고 해놓은 것 자체가 위헌성 평가라고 하는 이 절차를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뭐 체크리스트 기법이라든가 OPS 뭐 원포인트 시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이상하다는 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게 제 설명 듣고 또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설명 드리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예요. 이게 제가 뭐에 대해서 비판하는지는. 음. 아, 잠깐 위험성 교수님, 평가 가지고 하는 줄까 진짜? 교수님, 저 할 얘기 궁금합니다. 진짜 많은데. 네? 교수님, 다음 주에 추석 연휴인데요. 아, 그때 라이브 강의 하시는 건 알겠는데, 많이들 참석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아, 그렇죠. 뭐 중요한 강의 상관없어요. 좀 뭐 좀, 아, 강의 좀, 그렇구나. 강의. 저는 참석할 거고 아무도 안 들으셔도 저 추워서, 혼자 뭐 녹음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추워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좀 골자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네, 녹음한 거 올려주신 거를 저번 주에 처음 봤거든요. 네, 그 2주차 건가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는 못 하더라도 녹음한 걸 올려주니까 네. 정보가 있는 것들은 되게 좋더라고요. 시간 내서 볼 수 있어서. 오늘 거는 제가 올릴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돈가스 얘기가 30분 정도 돼가지고 이게 안전하고 무슨 상관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올릴까 말까 좀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 유튜브, 얘기만 다 한 것 같아요. 전반부는 제 얘기 다 하고 중간엔 돈가스 얘기했다가 엑기스는 마지막에 조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유튜브 검색하시면
좋은 라이브 강의 올라와 있는 자료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음,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